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민주당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지만 이재명 후보의 세력들 때문에 제대로 길을 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도 양식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를 망친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재명 후보를 포함한 민주당 주역들이라고 일갈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당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양식 있는 정치인들과 멋진 협치를 통해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는데요. 당시 저는 이 같은 윤석열 후보의 발언에 굉장히 공감했고, 이 발언을 여러분들께 상세히 전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더욱이 역대급 여소야대 상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민주당과의 협치는 분명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선이 윤석열 후보의 승리로 끝나고 곧바로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이 당권을 쥔 다음 지금까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정말 해도 너무한다,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오죠. 근 170석에 육박하는 거대 의석으로 깽판이란 깽판은 혼자 다치고 있는 게 바로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예견됐었는데, 국회 독주로 지난 4.7 서울 부산시장 선거 보궐선거에서 유권자들로부터 경고장을 받아들고 곧이어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까지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에겐 반성하는 모습이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온갖 편법을 동원해 검수완박을 밀어붙이질 않나,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항상 있어왔던 이른바 허니문 기간도 없이 사실상 대선 불복에 가까운 국정 방해 추태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민주당의 한 의원은 임기 6개월이 채 되지 않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고 나서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있었는데요. 바로 민주당 철험의 소속 김용민 의원이죠. 사실 김용민이 탄핵을 주장했던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물론 그 대상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지만 그 대상을 한 장관에서 윤 대통령으로 확대한 것인데요. 한 좌파단체 집회에 참석한 김용민은 우리가 함께 행동해서 윤석열 정부를 끝까지 5년을 채우지 못하게 하고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 빨리 퇴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참석자들을 향해 윤 대통령의 퇴진 투쟁을 독려하는 듯한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 발언인 게, 헌법상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특정한 헌법상의 헌법질서 위반이나 파괴를 제외하고는 5년이 철저하게 보장됩니다. 즉 반대 진영이 대통령을 싫다고 해서 끌어내릴 수 없다는 것이죠.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김용민의 발언을 두고 불법 쿠데타라는 말이 나오면서 의원직 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것이고, 실제 국민의힘 소속 한 서울시 의원은 김용민을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도 김용민의 탄핵 발언이 선을 넘었다, 역풍이 우려된다는 분위기가 감지되는 와중에서도 김용민의 발언을 적극 옹호하고 나서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아직도 최서원 씨의 300조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안민석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민석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주역이기도 한데요. 안민석은 오늘 아침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진행자가 김용민의 발언을 두고 국회의원이 마이크를 잡고 탄핵 취지 같은 그런 발언을 했다가 공격에 빌미만 주는 것은 아니냐는 당내 지적이 있다는 질문을 던지자 안민석은 김 의원 발언이 특별한 게 아니다 라면서 윤석열 대통령 똑바로 하지 않으면 임기 제대로 못 채울 것이다, 그 얘기를 한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취지의 주장은 이미 광화문 촛불 시민들이 하고 있는 주장이라면서 국민들이 하는 이야기를 국회의원이 하는 게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안민석이 이런 이야기를 서스럼 없이 하는 것을 보면 아직도 대통령 탄핵이란 추억에 젖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임기 6개월이 채 되지 않는 대통령을 탄핵시키자는 야당 의원의 발언이 어떻게 특별하지 않을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안민석은 결국 광화문 촛불시민 운운했는데 안민석의 논리대로라면 얼마 전 있었던 개천절 태극기 집회는 어땠습니까?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어마어마한 시민들이 모였고 윤 대통령을 지키자는 구호가 넘쳐났습니다. 이런 집회,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하고
구구 집회 취급하면서 쥐꼬리만큼 모인 윤 대통령 탄핵 집회는 광화문 촛불 시민들의 목소리라며 지켜세우는 안민석의 외눈박이식 사고 행태가 그저 한심할 따름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것 말고도 안민석의 외눈박이식 사고 행태는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이재명과 관련한 것인데, 이재명은 대선 직후 4, 5월쯤 여러 차례에 걸쳐 방산주 2개 종목을 총 2억 3,100여만 원어치를 매입했다가 국회의원이 되고 또 국회 국방위원이 돼도 이를 처분하지 않다가 최근 언론으로부터 문제 제기가 있고 난 다음 주식을 처분하겠다고 밝혔죠. 제건 진영 논리를 떠나 도덕성이라는 관점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는 행태입니다. 더군다나 국방위는 방산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사청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것에 더해 대선 패배로 좌파 진영 전체가 쇼크를 받은 상황에서 과연 주식을 할 생각이 대체 어디서 나왔나, 이런 점에서도 볼 때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민주당 당내에서도 쓴소리가 나왔죠. 바로 부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전재수 의원이 소신 발언을 한 것인데, 민주당 또는 이재명을 지지했던 1,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대선 패배의 후유증으로 뉴스도 못 보고 널브러져 있는데 혼자 정신 차리고 주식을 했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일이냐라는 게 전 의원의 지적이었습니다. 2억 원대 방산 주식을 사고 이를 보유한 상태에서 국회 상임위를 국방위원회로 지원한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쉽게 말해 정신 상태가 글러먹었다는 것인데요. 너무나 상식적이고도 당연한 지적이죠. 자, 그런데 이런 전재수 의원의 지적이 잘못된 것이고 실망스럽다는 게 안민석의 주장인 것입니다. 제 식구를 잡아먹는 갈치 정치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갈치가 갈치를 먹고 큰다는 점을 비유한 것입니다. 안민석은 라디오 진행자가 대선에서 지고 다들 널브러져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 혼자 정신 차리고 주식 거래했다, 실망스럽다고 발언했다며 갈치 정치인이 혹시 전 의원을 뜻하는 것이냐고 묻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좌절에 빠져 있는 것하고 주식을 투자하는 것은 다르다. 객장에서 가서 사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으로 그냥 투자를 할 수 있다. 그것을 전재수 의원처럼 나무라는 것은 너무 좀 과하지 않았나,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민석은 주식은 투자 행위이지 투기가 아니다. 대선 떨어진 사람이 대선 끝나고 2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주식을 산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자, 이거 안민석 특유의 본질 흐리기 전략이지요. 전재수 의원이 지적한 건 어떻게 대선 패배 후 온당한 정신으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었느냐라는 점이었는데, 주식은 투자 행위이지 투기가 아니란 말을 안민석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지난 세월호 사고 때 당시 서남수 장관은 진도체육관에서 쪽잠을 자면서 자리를 지키다 컵라면을 먹었다는 이유로 민주당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고가 터졌는데 장관이 어떻게 컵라면을 먹을 수 있냐면서 황제 컵라면이라고 프레임을 씌웠는데요. 이런 터무니없는 이유로 장관의 처신을 문제 삼았던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한 자당 후보가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익 추구를 위해 주식을 한 건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가 선거가 끝난 직후 주식을 했다는 뉴스를 그동안 당초에 본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께서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더군다나 이번 사안은 이재명이 방산 관련 주식을 사고 이 상태로 국회 국방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해 충돌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국회 윤리위에서는 물론 직무 관련성을 통해 무슨 짓을 했나, 이 점을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고 보는데요. 이해 충돌이라는 말이 국민들의 머릿속에 각인된 게 바로 손혜원 민주당 의원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로 활동한 손혜원은 국회에서 조카명의 게스트하우스인 목포 창성장을 언급하는 등의 이해충돌 행위를 했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큰 논란이 되었지요. 또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자료를 미리 받아 지인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 그리고 부동산을 차명으로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 2심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손혜원은 끝까지 당당한 태도로 일관했는데 이런 게 바로 민주당의 DNA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